안녕하세요. 건강 읽어주는 유쌤입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4년 동안 교직 생활을 했고요. 지금은 잘 마무리를 하고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제2의 그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편입해서 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지금은 현재는 졸업을 하고 건강 코칭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인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딴 자격증들인데요. 아무래도 건강생활관리사, 즉 건강 코칭사 이 자격증이 저한테는 가장 의미 있는 자격증이 되겠죠. 저는 사실 비타민 미네랄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로 우리 건강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질병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비타민 미네랄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전도사인데요. 흡수가 좋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저에게 도움을 준 독일 PM 주스, 네, 프리미엄 주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3.76까지 갔었는데요. 0.36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었고요. 적혈구 미성숙이라고 해서 이 적혈구가 좀 정상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이렇게 미성숙이었는데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제 면역 기능이 3,560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점수죠. 500 이상이면 정상인데 3,560이 나와서 의사 선생님도 좀 깜짝 놀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은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 세포들이 단백질과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성 요소죠.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세포들은 각각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영양소와 산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사실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지방, 인지질,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전부 합쳐서 지질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 몸은 사실 혈액은 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은 지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모든 세포를 보호하는 세포막의 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혈액을 타고 들어갈 때, 세포로 이동을 할 때 이동 수단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그때의 화물선, 이동 수단이 바로 LDL, HD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세포의 구성 성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세포막은 모든 세포의 보호막과 문직이죠. 근데 그것이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구성 성분이에요. 세포막을 감싸고 있는 거죠. 특히 뇌세포는 굉장히 더 중요하기 때문에 70%가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세포 미엘린의 원료이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코티솔 성 호르몬, 이러한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또 혈관의 염증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요. 담즙의 원료이기도 해요. 네, 자, 굉장히 중요한 콜레스테롤의 구성 성분, 세포의 구성 성분이 콜레스테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지는 경로예요. 네. 다른 거는 전부 차치하고라도요. 어쨌든 이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때 코엔자임 Q10이 함께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과 비타민 D가 합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사실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간에서 합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졌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져서
이제 각 세포로 이동을 할 때 LDL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LDL을 타고 각 세포로 가서 전달을 해주고 남은 콜레스테롤이 바로 HDL라고 하는 청소를 하는 그런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혈액 속에 남아있는 콜레스테롤을 수거를 해서 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간은 간에서 이거를 받아요. 받아서 담즙으로 변환을 시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이에요. 즉 LDL이나 HDL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활용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특히 갱년기 여성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완경이 되신 분들은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에 문제가 생기죠. 그랬을 때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의 신축성을 유지해주고 콜레스테롤을 유지해주는 게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이제 완경이 됨으로써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건강 관리를 잘 했는데도 고지혈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에 걸렸어요.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시면 고지혈 약을 지어줍니다. 이게 스타틴 계열의 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80%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고 또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고지혈 약인데요. 자,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간 기능이 저하되겠죠. 그리고 이때 코엔자임 Q10이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도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코엔자임 Q10은 심장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장 질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또 콜레스테롤은 근육세포와 뇌세포의 원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부족해지겠죠. 만들어지지 않고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근육통이나 뇌기능 저하라고 하는 부작용이 오게 됩니다. 아까 담즙의 원재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이것을 억제하니까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저하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용성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제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오겠죠. 또 성호르몬의 원재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성기능이 저하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한경님께서는 환자혁명을 쓰신 의사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고지혈약은 10년 뒤쯤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사기극으로 아마 판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강의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LDL 해서 LDL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LDL은 뭐냐면은 운반하기 가장 쉬운 화물선이 저밀도 지단백이에요. 그래서 작게 이렇게 간 것이 바로 이제 LDL인데 이 LDL에는 여기 나오다시피 A타입과 B타입이 있어요. A타입은 좀 큰 거, LDL보다는 좀 큰 거죠. 가장 큰 게 VLDL인데, 이제 이것보다, 스몰 댄스 B타입의 작은 LDL이 사이에 있는 게 A타입이에요. 이게 이제 A타입은 크고 부드러운 LD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B타입은 작고 날카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저도 저탄고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저탄고지를 했기 때문에 LDL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죠. 그랬는데 다행히 저는 기능의학을 하시는 그런 병원에 갔고 그 기능의학을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는 이 타입을 저한테
이렇게 검사하기를 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저는 다행히 A타입의 LDL이 이제 높은 그러한 타입이라서 약 처방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A타입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약 처방을 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총 콜레스테롤만 가지고 만약에 약 처방을 받으셨다면 한번 A타입과 B타입을 이렇게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혈관 그 질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실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이제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혈관 질환의 주범은 바로 네, 그냥 LDL이 아니고 스몰 덴스, 가장 작은 LDL이 주범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혈관 내피에는 틈새가 있어요.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에 작은 LDL이 날카롭고 작으니까 이 내피를 뚫고 가서 산화가 되고 여기에 이제 당분이 막 쌓이고 하면서 이제 염증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염증이 이제 발생을 해서 염증 반응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혈관 질환의 주범은 스몰 덴스 LDL이다. LDL이 타입이 중요한데 그 타입을 한번 검사를 해보셔라.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주범이 활성산소예요. 오늘 주로 이제 활성산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것인데요. 활성산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이경석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두 사람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은 건강하고 한 사람은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더라.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기회는 이때다 하고 함께 뭉쳐서 지방질로 되어서 혈전이 되고 혈관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DL 그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성지방과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많아지면 이렇게 같이 기운이 이때다가 뭉친다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의 누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활성산소 조금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성산소는요, 질병의 90% 이상이 활성산소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참 서글프죠. 이 항산화 효소라고 있는데 SOD라고 하는 건데 얘는 줄고 활성산소는 늘어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 이 활성산소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운동을 할 때 이렇게 활성산소가 10배에서 15배로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활성산소를 꼭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항산화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산화체가 있고 항산화제가 있어요. 항산화체는 뭐냐면은 산화를 막아주는 물질인데 우리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항산화체가 이렇게 점점 줄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준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항산화제로 보충을 해야 되죠. 네. 나머지를 항산화제. 항산화제는 외부에서 우리가 흡수하는 영양 물질이기 때문에 항산화제로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자, 또 좀 복잡하긴 한데요. 활성산소가 돌연사를 부르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이렇게 돌연사를 부를 정도로 굉장히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스몰 덴스 LDL을 줄이는 솔루션. A타입은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작고 날카로운 B타입 스몰 덴스 LDL이 문제인데 얘를 줄이는 것은 바로 오메가3, 코엔자인 Q10, 글루타치온, 나이아신, 엽산, 비타민 C 이런 거 영양소를 잘 섭취해 주는 것이 있고요. 또 혈당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 선택이죠. 약으로 이거를 내가 어쨌든 부작용 뭐 괜찮아. 뭐 10년 후에 뭐 어때? 이러시면서 약으로 한번 나는 그냥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겠다. 뭐 이러신 분들은 약을 드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래도 이게 한번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못 고친다고 했는데 한번 내가 이렇게 영양소를 가지고 한번 해 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활성산소를 막고 배출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영양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와 항산화제는 왜 그렇게 서로 관계가 밀접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활성산소도 세포예요. 그러니까 얘가 살기 위해서 자신에게 한 개의 전자가 없는데 그 전자를 건강한 세포에서 뺏어와요. 그럼 건강한 세포가 건강해지지 않겠죠. 근데 항산화제는 전자가 여러 개라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 기부합니다. 기분 좋게 너 가져도 돼 하고 이제 활성산소에게 기부를 하면 이렇게 가만히 조용히 중화되는 그런 활성산소가 된다는 거죠. 자, 가장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제는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모든 세포막을 형성하는 데 필수라고 하죠. 그래서 혈압과 수분 유지도 잘해주고요. 그리고 이 오메가3는 아주 강력한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는 굉장히 중요한 항염증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염증제와 그리고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코큐텐인데요. 이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코큐텐은 DNA를 망가뜨릴 수 있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이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암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코큐텐은 면역 체계를 향상시킨다. 라고 하는 거죠. 코큐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셀레늄이에요. 이건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가 셀레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세포막 손상을 일으키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라고 나와 있죠. 산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영양소에는 셀레늄을 비롯해서 비타민 A, C, E, 플라보노이드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PM 파워 칵테일에는요, 강력한 항산화제가 들어있죠. 그게 바로 비타민 A, C, E, 셀레늄이에요. 자, 이렇게 항산화제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파워 칵테일에는 8종의 비타민 B 복합체가 들어있고요. 53가지의 혼합 야채, 과일에서 영양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바로 락토바실러스가 2가지나 있고요. 식이섬유가 7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키는 게 또 비타민 B 복합체예요. 네, 비타민 B는 정말 현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때 코티솔이 나오려면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비타민 B는 이렇게 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혈중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이렇게 건강하게 저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낮춰준다. 네, 그래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로 소모되는 비타민 B 복합체는 이렇게 우리 액티바이즈에서는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마신 뒤 10분 뒤에 보면은 이게 피부 특정 부위가 열감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원리가 우리 이제 그 김동화 박사님 한의사신데요.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몸속에 나이아신이 들어가면 우리 피부에 랑게르한스 섬을 자극한대요. 그럼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 혈관이 확장되면 백혈구가 이동한다는 거죠. 백혈구는 맞아요. 염증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염증이 있다 그럼 백혈구는 샥 몰아서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있는 부분에 플러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는요, 아니, 액티바이즈는요, 우수한 산소 운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산소가 세포 자체에 잘 전달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산화제가 듬뿍 들어있는 게 젤슈츠와 오메가3입니다. 젤슈츠에는요, 비타민 A, C, E, 셀레늄, 그야말로 항산화제만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메가3, 아까 말씀드렸죠? 오메가3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리고 이제 강력한 항산화제 미네랄은 사실 아연구리 망간이에요. 철분과 셀레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아연구리 망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연구리 망간, 철분, 셀레늄 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롬과 그리고 셀레늄과 그리고 비타민 D와 비타민 B6와 이제 어, 그 3와 6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얘네가 숙면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숙면을 할 때 우리가 항산화가 일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모든 것이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어요. 칼마디 이렇게 해서 2대 1대 1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연구리, 망간, 철분, 크롬, 셀레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제는 바로 산화질소예요. 심혈관 질환 이젠노라고 하는 루이스 이그나로인데요. 루이스 이그나로는 산화질소를 발견을 하고 이렇게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산화질소는 활성산소가 어디 있든지 간에 색출해서 중화시켜요. 굉장하죠? 그리고 어떤 항산화제보다 1000배가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산화질소인데요. 이렇게 산화질소도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 몸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혈관 내피에 이게 순간적으로 나오는 가스예요. 산화질소는. 근데 얘가 혈관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이렇게 산화질소는 온몸의 그 혈관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에서 생성되는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고 전신에 이제 혈액, 영양분 뭐 모든 것을 다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자, 산화질소를 섭취한 후에 30분 후에 그 하체의 체온 변화를 보니까 이러한 체온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대로 실현한 것이 바로 묘노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아르지닌과 L시트룰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B6, 9, 12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산화황과 나트륨도 같이 들어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PM 제품을 먹고 나서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도움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흡수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NTC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으로 몸의 안팎으로 세포까지 정확하게 전달하는 독점적인 영양소 전달 개념인데요. 이 NTC를 위해서 PM에서는 바로 물 분자보다 작은 분자로 만들어서 물 분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물 분자 안에 들어간 이 우리 PM 제품은 이제 혈관을 타고 세포까지 가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마이크로솔브 기술인데요. 지용성의 수용화입니다. 네, 제가 호르몬과 의사 선생님과 스터디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이크로솔브는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용성, 비타민 A, D, EK, 루테인, 오메가3, 코큐텐 너무 중요한 영양소들이죠. 그 이러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담즙이 있어야만이 얘가 소화 흡수가 돼요. 그런데 담즙 없이도 물로 감싸서 얘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 아주 굉장히 독보적이고 탁월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화 효소를 아끼다 보니까 세포 회복력과 그 소화 효소를 아껴서 세포 회복력과 노화 지연에 사용을 하고요. 또 담즙을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러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NGP예요. 그 비타민과 미네랄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NGP예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에는 칼마디 이렇게 해서 기량작용하는 것을 묶었고요. 그 다음에 제슈츠는 항산화 역할을 하는 비타민 A, C, E 이렇게 묶었고요. 다음에 미노겐은 이렇게 비타민 B6, 9, 12 이렇게 묶어줬고, 콜라겐은 비타민 C가 있어야만이 이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 C가 같이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막 흡수의 그런 장점이죠. 네, 점막 흡수로 빠르게 흡수가 되죠. 그래서 점막 흡수로 다른 장기 사용을 최소화해서 소화에 쓰이는 30% 에너지를 세포 기능 회복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냥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던앤 브래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런 인증 기관에서 트리플 A를 받았는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트리플 A를 받은 회사는 요 정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GMP, 의약품 산업 표준을 잘 지킨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독일 GMP를 다 패스를 한 거고요. 다음에 킬린 리스트, 전 제품 도핑 프리 제품으로 호르몬 전고체 스테로이드 각성제가 미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즐겨서 먹는 그런 건강 기능 보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만난 뒤로 정말 밥보다도 더 열심히 아주 꼬박꼬박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건강 관리가 이제 잘 되고 있는데요. 이 활성산소 대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속에 활성산소를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게 100%라는 거죠. 저도 사실 이 자료 보고 좀 놀라웠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내 미생물의 그 종수가 이렇게 나쁨에서 좋음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유형은 육식형에서 채식형으로, 그리고 비만 위험도는 똥부균이 1로 됐어요. 그리고 날씬균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의 면역 기능이, 즉 NK 활성도 검사를 했을 때 3,560이 나왔고요. 500 이상이 정상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이죠. 네. 이 이제 사실 NK 활성도 검사를 해보시면 나의 면역의 상태를, 면역 기능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100 미만이다 이러면은 암과 같은 중증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봐라 이런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암 환자분들은 이 NK 활성도를 검사를 했을 때 100 미만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의사 선생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걸 제가 썼는데요. 완경기의 여성이 이런 혈액 수치가 나온 것은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처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혈관 점수 매우 좋음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제 자료만 보여드리면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이분은 특히 이 PM 주스를 드시기 전과 후에 그런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400 정도 나왔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나서 820까지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분도 이제 한 3년 정도, 3, 4년 드신 분인데 1999까지 올라갔고요. 이분도 1291까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드시면 이렇게 NK 세포 활성도가 이제 수치가 좋아질 수 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클로징을 할게요. 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레스테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원료다. 호르몬의 원료이다. 그런데 얘를 스타틴 계열의 약을 써서 수치를 줄이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면 결국에는 그 원료를 쓰고 있는 세포들이 기능이 점점 저하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 콜레스테롤의 그러한 수치, 그 스몰 덴스 LDL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죠. 그 스몰 덴스 LDL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은 바로 비타민 미네랄에 있다. 중요한 우리 콜레스테롤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모든 건강의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대인들이 탄단지는 굉장히 많이 먹는데 비타민, 미네랄을 그만큼 균형 있게 먹어줘야 대사와 촉진이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영양 결핍이 오는 거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렇게 숙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죠. 네, 장소 미생물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 운동.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비타민, 미네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을 잘 이렇게 해서 흡수가 좋은 제품을 이렇게 드시면은 어,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어떤 분께서 좀 한번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와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콜레스테롤, 비타민, 미네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영양소, 항산화제, 네, 항산화제를 가지고 콜레스테롤 관리를 하시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